오늘은 갈색 가방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요. 10살 아이가 72세 회장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낡은 가방을 두고 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젯밤 이상한 아저씨들이 회장님 방 앞에서 갈색 가방 얘기를 했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날은 중요한 협약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언론과 감독기관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감성 말고 정확한 재무, 수치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고 갑작스럽게 발견된 또 다른 갈색 가방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한 아이의 작은 경고가 어떤 거대한 진실을 밝혀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우입니다. 올해 72세고요. 안전장비와 재난기술 분야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소방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갈색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 가방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구해준 건 10살짜리 아이였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8시 30분 한재우가 운영하는 대기업 본사 로비는 출근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물 흐르듯 들어왔어요.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정중히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들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화려한 빛을 뿌렸죠. 그 사이로 만수가 낡은 밀차를 끌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옆에서 10살 할인이가 작은 손걸레를 꼭 쥐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몇 번이나 로비 입구 쪽을 돌아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작은 손에 든 걸레는 이미 물기가 말라 있었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만수가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인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그 한복판에 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았어요. 소방관 시절부터 단련된 체격이 정장 안에서도 드러났죠. 재우의 손에는 오래된 갈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소방관 시절부터 쓰던 공구 가방을 개조한 것이었어요. 가죽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과 달아빠진 손잡이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의 모서리는 수없이 부딪혀 둥글게 변해 있었어요. 금속 장식은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재우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재우도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할인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재우를 향해 뛰어왔어요.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렸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이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이가 왜 저러지? 회사에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할인이는 숨을 헐떡이며
재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회장님,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갈색 가방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평소 밝고 천진난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진지하고 단단한 눈빛이 재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인이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인아, 왜 그러니? 재우가 몸을 굽혀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주변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죠. 또 시작이네. 현장 출신 회장님의 애착 가방이지. 오늘 글로벌 협약식인데 구식 이미지로 되겠어? 승재훈 CFO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우의 현장 출신 이력을 늘 깎아내렸어요. 특히 그의 갈색 가방을 비웃는 것이 그들의 취미 같은 것이었죠. 디자인팀이 만든 새 가방도 있는데 저 공돌이 가방을 또 들고 나가시네. 47세 재훈의 측근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 재우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죠. 감정에 끌려 결정을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재우의 마음을 겨냥한 화살 같았어요. 하지만 재우는 대꾸하지 않았죠. 소방관 시절부터 길러진 침착함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재우의 손등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어젯밤 이상한 아저씨들이. 할인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뒤에서 만수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말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방 앞에서 갈색 가방 얘기를 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할인이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회장님, 할인이가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재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해외 안전도시 프로젝트 최종 협약식이 있는 날이었죠.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화상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이미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감독기관 합동점검반이 현장 운영 실태를 보러 오는 날이었죠. 재우는 며칠 전부터 수치로 설명하는 날이라며 보도자료를 뿌려댔습니다. 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할인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알겠다, 할인아. 재우가 갈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남색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오늘만은 그러마. 할인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재우는 할인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죠.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 재우가 마지막으로 할인이를 돌아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재우는 남색 가방을 내려다봤죠. 갈색 가방에 비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로비에 남은 재훈의 측근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 하나 말에 결정을 바꾸시네. 역시 감정적이야. 현장 출신의 한계지 뭐. 그들의 말은 독설에 가까웠어요. 재우의 출신과 경력을 노골적으로 깔보는 것이었죠. 한편 할인이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툰 글씨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만수가 손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린아, 무슨 메모를 쓰고 있니? 외삼촌한테 줄 거예요. 하린이가 메모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외삼촌은 보안팀장 현수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메모 끝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갈색 가방 안에 이상한 봉투. 밤에 사람들이 바꿔 넣었어요. 하린이는 메모지를 꼭 쥐고 현수를 찾아 나섰어요. 아이의 발걸음에는 급함이 묻어 있었죠. 재우가 탄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전자음이 울렸어요. 재우는 창밖을 내다봤죠. 도시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재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생긴 화상 자국들이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협약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재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남색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갈색 가방에서 남색 가방으로 바꾼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린이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해외 대표단들이 이미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단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협약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재우는 생각했습니다. 하린이가 본 이상한 아저씨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갈색 가방에 무언가를 했을까요? 복도 끝에서 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준비는 완료하셨나요? 재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재우가 간단히 대답했죠. 재훈의 시선이 재우의 남색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가방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가방을 바꾸셨네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재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재우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재우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하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갈색 가방 가져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남색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오늘이 과연 어떤 하루가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하린이가 현수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메모지가 들려 있었죠. 만수는 손녀를 따라가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재훈의 측근들은 여전히 재우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갈색 가방은 재우의 사무실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20년간 함께했던 동반자가 처음으로 주인과 떨어져 있는 날이었어요. 과연 하린이의 예감이 맞을까요?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 해외 도시 대표들의 모습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런던, 뉴욕, 도쿄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참여하고 있었죠. 회의실 한쪽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오늘의 협약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재우는 회의실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남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늘 함께했던 갈색 가방 대신 말이죠. 재우는 가끔 빈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발표 시작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재우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스크린 너머 해외 관계자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안전장비 기술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직접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기술 개발로 이어졌죠. 재우는 소방관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1분이라도 빨리 사람들을 구해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장비는 작동 시간을 30% 단축시켰습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성 기자였어요. 회장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자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감성 말고 정확한 재무 수치로 설명해 주시죠. 재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자의 질문이 날카로웠거든요. 뒤편에서 재훈이 미소를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재무 수치라면. 재우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또 다른 기자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마무리한 자료가 갈색 가방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재우에게 집중됐죠. 평소에 갈색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시잖아요. 중요한 데이터가 다 그 안에 있다고 들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재우 발치로 모였습니다. 남색 가방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갈색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요? 혹시 중요한 데이터를 두고 오신 건가요? 준비 부족 아닌가요?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재우는 목이 말라왔어요.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외 관계자들도 화면 너머에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조금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네요. 재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들렸어요. 제가 대신 수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훈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어요. 지난 분기 매출 증가율은 15%입니다. 해외 진출 계획에 따른 예상 수익은 재훈의 발표는 매끄러웠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설명이었어요.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죠. 재훈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현장 경험담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합동점검반이었어요. 예정된 점검 일정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점검반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시 샘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원층 사무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재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투명하게 보여드리죠. 저희는 숨길 게 전혀 없습니다. 재훈의 대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점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재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보안팀장 현수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재우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표실 서랍에서 갈색 가방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갈색 가방을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왜 현수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점검반은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도 뒤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재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점검반이 재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위에 갈색 가방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재우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하신가요? 점검반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재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점검반장이 갈색 가방에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지퍼를 열었어요. 가방 안에서 흰 봉투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봉투들은 두툼했어요. 이게 뭔가요? 점검반장이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했죠. 현금이네요. 점검반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도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외부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점검 반원 중 하나가 노트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 금액들이 상당한데요. 재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적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회장님,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검 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이런 걸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적 자금 운용 의혹이 있습니다. 점검 반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순간 기자 한 명이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대기업 회장 사적 비자금 의혹 제기됐습니다.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어요. 재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근심에 차 있었어요. 회장님, 언론이 벌써 시끄럽습니다. 재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연기 같은 느낌이었죠. 잠시 직무를 비워두시는 게 어떨까요? 재훈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과 점검 반원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죠. 하지만 재훈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재훈이 덧붙였어요. 재우의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갈색 가방을 바꿔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침에 그 가방을 들고 협약식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누가 언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방을 가져다 놓은 걸까요? 한편 재단 사무실에서는 설인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휴대전화에는 재훈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단 집행 서류, 내가 묻어줬죠. 대신 오늘 조용히 계세요. 아니면 그 일 다 꺼냅니다. 설이는 손에 쥔 작은 갈색 리본을 굳게 쥐었어요. 그 리본은
어젯밤 재우의 책상 가방 손잡이에 묶어둔 표시였죠. 리본은 건드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만졌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바꿔 넣었다는 뜻이었죠. 설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우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약점을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생의 병원비 문제로 재단 집행 과정에서 작은 절차 흠결이 발생했었습니다. 재훈이 그것을 알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주겠다. 재훈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설이는 리본을 더욱 꽉 쥐었어요. 작은 천조각이지만 중요한 증거였죠. 다시 재우의 사무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점검반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봉투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현금의 액수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점검 반원이 중얼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돈은 보통 특별한 목적이 있죠. 다른 점검 반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재우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하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 보였죠. 회장님,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반장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거하겠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회장님이 그런 일을? 현장 출신의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닐까? 감성 경영의 실체였네.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재우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어요. 재우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회장님, 일단 사태 수습이 우선입니다. 재훈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론 대응도 필요하고요. 재훈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재훈 씨는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전혀 모르죠.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재훈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점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죠. 책상 위에는 갈색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가방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재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바뀐 것 같았어요. 할인이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재우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3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죠. 길다란 회의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몇몇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훈이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컬러로 인쇄된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죠. 여기 현금 흐름 도표가 있습니다. 재훈이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외부 컨설팅 지급 내역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갈색 가방에서 나온 기록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재훈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에요. 사적 비자금 정황이 명백합니다. 재훈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단언했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회장님이 설마.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목소리들이 재우의 귀에 꽂혔어요. 재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몇몇 이사가 따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명예로운 퇴진으로 정리하시죠. 회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끌면 피해만 커집니다. 재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다니요.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합동정 검반장이 보안팀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죠. 실례하겠습니다. 점검반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지하 주차장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점검반장에게 집중됐죠. 같은 모양의 갈색 가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가방이 또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내부에는 위변조 영수증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검반장이 투명한 증거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동일 번호의 봉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 봉투를 보여줬죠. 특이하게도 RFID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전자 태그를 가리켰어요. 이 태그는 본사 외부로 신호를 반복送신했습니다. 점검반장의 설명에 이사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재우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같은 가방이 두 개라니요. 이제 정말 큰일이다. 재우의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방금 대표실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주차장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검반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RFID 수신 로그를 추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가득했죠. CFO 전용 프린터 서버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해당 서버로 영수증 이미지가 전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점검반장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재우에서 재훈으로 옮겨갔죠. 재훈의 표정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그건 제가 업무상 자료를 받아본 것일 수도. 재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할인이가 현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젯밤 영상이에요. 할인이가 작은 USB를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이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재단 복도 CCTV 백업에서 서린이 뽑아낸 파일이었죠. 현수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11시 40분이라고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시간대였어요. 화면 속에 낯선 남자 둘이 대표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점검반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JDH 파트너스 진도혁입니다. 현수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승재훈 CFO의 운전기사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두 남자가 대표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 갈색 리본을 잡아당겨 끊어버리는 손짓이 보였어요. 리본이 뭔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표시가 들켰다는 뜻입니다. 현수가 설명했어요. 이사회는 완전히 소란이 됐습니다. 증거 조작일 수도 있지 않나? CCTV도 조작될 수 있어. 리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야?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결심에 차 있었죠. 제가 묻겠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누군가 가방에 손을 대는 걸 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쏠렸어요. 겁이 났지만
표시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설인이 작은 갈색 리본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가방 손잡이에 이 리본을 묶어뒀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다시 만지면 리본이 끊어지거나 사라지게요. 설인의 설명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측입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리본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재훈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더했습니다. 설인이 손을 떨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조용히 있으면 끝난다고 했지만 더는 못 있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검반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추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죠. 두 가방의 제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지만 구매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20년 전, 하나는 일주일 전에 구매됐습니다. 이 말에 재우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누군가 최근에 샀다는 뜻이었거든요. 또한 주차장 가방에서 나온 RFID 태그의 송신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점검반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어젯밤 11시 45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를 받은 곳은 CFO 사무실의 특정 IP 주소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건 우연일 수도. 재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수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보안팀에서 확인한 결과 어젯밤 재훈 CFO의 출입카드로 본사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재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업무 때문에. 어젯밤에 무슨 업무가 있었나요? 점검반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재훈 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증거들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 같은데요. 재훈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할인이의 경고를 듣고 가방을 바꾼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갈색 가방을 들고 협약식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설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생 수술비 문제로 재단 집행 서류에 사소한 절차 미흡이 있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 씨가 그걸 알고 조용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회장님 문제에 입을 닫으라고 했어요. 재훈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는 말을. 하지만 재훈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점검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조작 정황이 명백합니다. RFID 태그, CCTV 영상, 동일한 가방, 그리고 증언까지.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 있었죠. 재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려 했다니요. 저는 늘 현장으로 말해왔습니다. 재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도 같습니다. 가방을 바꿔든 이유는 아이의 말이었고 아이의 말은 어른들의 조작을 넘어섰습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패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재우가 낙마하고 회사가 헐값에 인수되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됐죠. 재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점검반장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훈 CFO와
JDH 파트너스 진도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재우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나가는 것 같았죠. 설인이 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재우가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할인이가 만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문이 열리고 재우가 나왔을 때 할인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재우가 할인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 덕분에 괜찮아졌어. 정말 고마워, 할인아.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아침에 작은 경고가 이렇게 큰 사건을 막아낸 거였어요. 재우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죠. 큰 위기는 지나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설인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간 그녀는 침묵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죠.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설인 이사장님이 배우가 아닌가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이사도 의구심을 드러냈죠.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말했어요.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동생 수술비 문제로 재단 집행 서류에 사소한 절차 미흡이 있었어요.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었죠. 승재훈 씨가 그걸 알고 조용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회장님 문제에 입을 닫으라고 했어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증거도 없는 말을. 설인이 손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설인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재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단 서류 문제, 내가 묻어줬죠. 대신 오늘 조용히 계세요. 아니면 그 일 다 꺼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재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하지만 재훈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설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복도에서 진도역과 운전기사가 가방을 바꾸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갈색 리본을 묶어두었습니다. 설인이 작은 갈색 리본을 보여줬어요. 누가 다시 만지면 표시가 사라지게 말이에요.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안팀에 지시하겠습니다. 현수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봉투 지문, 지폐 연본, 프린터 헤드마크 전부 비교해 주세요. 점검 반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 가방에서 나온 휴대용 송신기를 포렌식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과학적 분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긴장된 기다림이 계속됐어요.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말을 들어준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재훈은 계속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드디어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현수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수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봉투 여러 개에서 승재훈 CFO 운전기사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폐 연본이 사모자본 계좌 인출 내역과 일치합니다. 현수가 두 번째 자료를 펼쳤죠.
가짜 영수증의 프린터 마크가 CFO 전용 프린터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자료까지 명백한 증거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표실 가방 봉투에서는 회장님 지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재우가 만진 적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방이면 청소부 지문이 많지 않겠습니까? 재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의도적 청소로 지문을 지웠을 수도 있죠. 그 말을 듣고 문 옆에 서 있던 만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젯밤 이후 저는 대표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침 6시에 문패봉인 스티커를 붙였고 봉인은 점검반이 올 때까지 유지됐어요. 점검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인 손상 흔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의 마지막 변명도 무너졌어요.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보안팀원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인양의 메모에 따라 폐쇄구역 천장 트레이를 검사했습니다. 보안팀원이 숨을 헐떡였어요. 초소형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증거봉투에 담아 보여줬죠. 각도는 책상 위 갈색 가방 위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송신 로그는 주차장 가방 송신기와 동일 시간대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의심은 추정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훈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재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늘 현장으로 말해왔습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재우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훈장증 사본이 나왔죠. 지금도 같습니다. 재우가 훈장증을 들어 올렸어요. 소방관 시절 동료에게 받은 것이었죠. 가방을 바꿔든 이유는 아이의 말이었고 아이의 말은 어른들의 조작을 넘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재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죠. 20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재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실은 항상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조작보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더 강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패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우 낙마와 LBO 성공이라는 시나리오는 실패했죠. 재우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점검 반장이 일어났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승재훈 CFO와 JDH 파트너스 진도역을 긴급 조사하겠습니다. 운전기사도 공범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죠. 설인이 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재우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할인이가 만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내 걱정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재우가 나오자 할인이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다 해결됐어요? 할인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우가 할인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 고마워, 할인아. 할인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행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재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만수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할인이가 맞았네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만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귀 기울여 듣겠어요. 현수가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모자본과의 연결고리도 조사하겠습니다. 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큰 위기가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함께 일해온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회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실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재우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갈색 가방을 바라봤어요. 20년간 함께한 동반자였는데 오늘은 위험한 덫이 될 뻔했죠. 하지만 할인이의 말 덕분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우는 가방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달코해진 가죽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앞으로도 함께 가자. 재우가 가방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고 긴 여행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재우는 내일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위해서 말이죠.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이 큰 조직의 부패를 막아낸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경찰서에서는 급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모자본 실무 책임자 도엽과 재훈이 나란히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운전기사도 함께 체포되었죠. 조사관들이 증거 자료를 펼쳐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허위 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엽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편 언론사들은 밤새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갈색 가방의 진실, RFID와 프린터 마크가 가리킨 범인. 현장 출신 창업가, 아이의 한마디로 위기 넘어. 사모자본의 치밀한 조작, 결국 들통나. 뉴스 화면마다 재우의 갈색 가방 사진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승재훈 CFO 해임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죠. 새로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오후 2시 합동점검반이 최종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실 갈색 가방 내 현금과 영수증은 외부 반입 정황이 명백합니다. 점검반장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회장 관련 직접 사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무부서 네트워크에서 조작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죠. 재우는 기자들 앞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세운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를 지킨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죠. 재우는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어요. 저는 장남 도경에게 경영을 맡기겠습니다. 재우의 발표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재우의 결정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재우는 만수와 할인을 작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2개의 봉투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할인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회장실에 오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앉아라, 할인아.
재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 끝에 앉았죠. 재우가 첫 번째 봉투를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인이가 큰 눈으로 물었어요. 열어봐. 재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전세 계약서가 나왔죠. 이건 만수가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가 조용히 공부할 공간이 있어야죠. 재우가 설명했어요. 새 집이에요.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골랐어요.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무슨...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우가 두 번째 봉투도 건넸습니다. 이것도 열어봐, 할인아. 할인이가 두 번째 봉투를 열자 장학증서가 들어있었어요. 대학까지 걱정 마라. 재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해라. 만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제가 받은 게 더 큽니다. 재우가 단호하게 말했죠. 할인이가 나를 살렸습니다. 재우가 할인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소중한 거야. 재우가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른들도 놓치는 걸 내가 알아챈 거거든. 만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재우가 만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20년간 이 회사를 지켜주신 건 만수 씨예요. 할인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도움이 된 거예요? 물론이지. 재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장 큰 도움이었어. 그날 저녁 재우는 설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설인 씨, 미안했습니다.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오해했네요. 설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작은 리본에 마음을 묶었죠. 설인이 갈색 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요. 재우가 웃었습니다. 아이가 알아봤소. 네, 할인이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설인도 미소를 지었죠. 앞으로는 서로 더 믿고 소통해요. 재우가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동생 수술비 문제도 회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복지 차원에서 말이에요. 재우의 배려에 설인이 감동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는 작은 전시대가 생겼어요. 그 위에는 달아해진 갈색 가방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죠. 안내 문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갈색 가방. 현장에서 시작한 한 사람의 땀과 약속. 그리고 아이의 한마디가 지켜낸 진실.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가방을 보며 감동을 느꼈어요. 재우는 이제 매일 아침 가방 없이 출근했습니다. 두 손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 무겁고도 단단해졌어요. 그는 현장 안전 장학재단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낸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재우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도울 것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었죠. 그 첫 번째 장학생 이름은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죠. 할아버지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할인이가 재우에게 말했어요. 무슨 꿈이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재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회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젊은 감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재우는 고문 역할을 하며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현장을 잊지 마세요. 재우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우는 로비의 갈색 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가방을 보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재우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용기에 대해서요.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가장 잘 알지. 재우가 할인이를 안아주었어요. 용기가 뭔지 말이야.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따뜻한 빛이 들어왔어요. 갈색 가방이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빛났습니다. 재우는 생각했어요. 20년 전 소방관으로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예요. 할인이가 말했어요. 언제든지 와라. 재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나 다름없어.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에는 하나둘 불이 꺼져갔죠. 재우는 마지막으로 갈색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 재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가방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갈색 가방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장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말입니다. 할인이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재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경고가 거대한 조작을 막아낸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분석보다 단순한 직감이 더 정확할 수 있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또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숫자와 권력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